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주말을 끼고 있어가지고 외신에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사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 게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면 다 100%다 그냥 코인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심을 가진 지 꽤 오래됐어요. 중간에 한번 급등했을 때 한번 팔고 그 코인을 다른 코인을 사가지고 많은 양을 손해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아마 좀 상당량의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 요 근래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이제 추매를 하면서 평단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뭐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아서 뭐 일단 기쁘긴 하네요. 근데 나머지 코인들도 올라줘야 되는데 뭐 순차적으로 오르긴 하겠죠. 시장이 풀리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게 그냥 단기적인 어떤 그 해프닝일 뿐일까? 만약에 여기서 전 세계 최대 거래량을 자랑하는 바이낸스 위주로 지금 볼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한국 일개 거래소 예를 들어서 뭐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위주의 거래량이 형성됐다면 아마 그냥 24시간짜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바이낸스에서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다른 거래소보다 한 10배 가까이 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제가 요 근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5월 1일 날 이게 리덕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채굴량이 3.2개에서 2.56유로 20%가 감소하는 게 시작되는 게 5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이 포스가 전향되는 게 진짜 실제로 6월달 이후로 넘어가서 한참 연기돼서 그게 내년으로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재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거기다가 만약 실제로 진짜 이더리움이 포스로 완전히 전향돼서 난이도 폭탄이 떨어져서 진짜 많은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만약에 경우 한 단 20%라도 넘어온다면 아마도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은 아마도 엄청나게 폭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41일 남았네요.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단독적인 리덕션 어떤 그 카운팅 데이는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뭐 차트적인 관점 뭐 여러분들 이미 살펴보셨겠지만 이게 이렇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만 지금 뭐 단독으로 미온적으로 약간 상승해서 좀 그렇지만 다른 코인들도 아마 이렇게 차트가 알트 코인들 대부분은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다. 예. 이때 뭐 세 번의 해킹 사태 발생됐었고 그때 이제 제가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욕을 아마 유튜버 중에 구독자도 제일 많지만 욕을 아마 가장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욕을 많이 먹을 땐 먹는데 사람들이 막 몰릴 때는 또 되게 많이 몰리는 채널의 특징이 제 유튜버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세 번의 해킹 당했을 때도 저는 굳건히 그냥 밀고 나갔죠. 이더리움 클래식 베리 실버트와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고 분명히 막판에는 엄청나게 잘 될 거다. 그래서 어쨌건 급등을 했어요. 저도 이제 매도를 해서 했긴 했어요. 그때 뭐 다시 사기는 했는데 어쨌건 지금 뭐 한동안 80% 가까이 폭락을 한 상황에서 지금 약간의 이제 미온적인 상승이 있는데 좀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분명히 순환매 장세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젠에서는 오피셜하게 뭐 토크나이제이션 어떤 뭐 이런 거에 관해서도 제니 토큰하고 연계해서 발표를 원래 뭐 작년서부터 계속 했는데 그게 딜레이 되고 그래서 신뢰를 지금 사실상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현재 와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그냥 딱 끊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신뢰를 쌓는데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날짜까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랬는데 그게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신뢰감을 잃게 만든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연구 개발이 진행이 지금 뭐 로드맵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호재 발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온화하게 만약에 워밍업이 풀린다면 저는 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뭐 토크나이제이션 플랫폼부터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웹 원래 탄다는 것도 그렇고 딥파이하고 관련해서 사이드 체인하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 관한 사이드 체인도 다 진행할 거, 전 6월달 이내에 다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기다려 보자라는 의미에서,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이제 누군가가 어필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이 호라이즌 코인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G캐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근데 호라이즌 코인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오더북도 되게 얇고, 누군가 이제 뭐 한두 개의 지갑이 모든 코인을 다 싸잡아서 가지고 있고 노드를 돌리기 때문에 분명히 묶여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되게 한없이 올라가는 어떤 그 특징이 있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지레짐작해서 그냥 포기하자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지나가는 김에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물론 투자자이고 G캐시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요즘 들어서는 개별적인 코인들 얘기는 이제 간간히 하고, 요 근래 이제 GKC에 관해서는 좀 언급을 많이 했었죠. 베리실버트도 그렇고. 근데 GBTC를 이제 ETF, 현물로 이제 전향하는 거에 관한 얘기를 조금 립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실제로 이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20년 가까이 된 ETF 전문가도 뭐 영입을 새로 했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코인리스를 통해서 또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도 ETF에 관련한 전문가를 영입을 했었죠. 그래서 엄청 지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지지자들과 만나고 회의론자들을 교육하며 고객을 옹호하고 있다. 그래서 ETF가 되기 위해서 GBTC를 옹호하기 위한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가면 링크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좀 어필 좀 해줘라. 그래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GBTC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ETF가 진행이 되면서 나머지 코인들도 분명히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고, 아직 OTC 심벌에 들어가지 않은 코인들도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체인링크, 디센트럴 랜드, 그리고 여기 파일 코인 나와 있는데 파일 코인이 요즘에 계속 가격적인 퍼포먼스를 못 보여줘서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제가 파일 코인을 언급을 했었던 게, 사실 저는 그때 예전에 이제 제미니 거래소 윙클보스 형제가 날린 트윗을 보고 베리 실버트랑 이제 어떤 큰 대형 자산 운용사가 파일 코인에 오래전에 이제 투자를 했었다. 그러니까 코인이 직접 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걸 보고 이제 파일 코인을 립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유튜버들, 다른 사람들이 스캠 코인이다라는 언급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유튜버를 할 때. 그래서 저를 뭐 디스하자는 의미에서 뭐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실제로 파일 코인하고 관련돼서 이거를 채굴로 다단계로 해서 사람들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에도 있긴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뭐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실제로 파일 코인을 상품으로 이제 등장을 시켰죠.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게 사실은 그냥 확정이 됐었죠. 괜찮은 코인이라고. 근데 지금 뭐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건 지금 포기하면 안 되고, 호라이젠도 여기 뭐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익명성이니까 뭐 시장에서 FATF에서 권고안으로 나서 전 세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분분할 때도 저는 밀어붙였었어요. 그 결과는 시간이 늦어지긴 하지만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추세가 슬슬 돌아서기 시작하죠.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대중과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앞질러가 WRX도 항상 미리 선점해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 블록체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향이 되면서 많은 채굴자들이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네요.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7일 동안에 36.9%,
상승을 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17.5% 상승하여 상위 100개 암호화폐 중 1위를 차지했다. 예, 뭐 하여튼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 이제 좀 지켜봐야죠. 진짜 포스로 진행이 확실히 될 건지 아니면 이게 연기가 될 건지 포스로 이제 진행되면 확실히 분명히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몰려올 거고 포스가 연기만 안 되길 기원해야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 알트라고 이분은 이제 진짜 메이저 코인 위주만 알트코인만 이제 차트를 다루거든요. 특히나 이제 큰 관점은 저는 이제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트윗질을 해도 짜잘짜잘하게 이제 그냥 계속 이제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올리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자주 올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추세가 아직까지 추세적인 방향에서 어그러지진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추세선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 파란색 선 있죠. 이것만 깨지지 않으면 향후에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그냥 패턴으로 봤을 때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거든요. 예, 이건 뭐 제가 이제 따로 조합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 파란색 선만 끊기지 않고 어느 정도 추세 정립만 해준다면 여기서 과격한 상승이 향후에 5월달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도저도 아닌 비트코인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기 위한 횡보 구간이 나온다면 여기가 아마 그냥 알트코인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먼저 이제 치고 나갔지만 다른 코인들도 순환매 장세가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뭐 예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트시 피엘인가 이 사람이 이제 언급한 것 같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여름께 정도에 지금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만약에 올라간다면 일단 여름께 정도에 한번 털어야 되지 않을까. 쟤는 여기다 7월달, 8월달이라 써놨는데 그게 6월이 될지 뭐 그건 모르죠. 7월이 될지. 근데 어쨌건 한번 털고 지나가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보셨다가 계속 이제 장투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등을 해서 10만 원을 넘어버린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해야 저도 이제 사실은 걸어놨거든요. 전체 양 중에 25%는 제가 목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래서 장기로 끌고 갈 거는 2025년까지 끌고 갈 건 사실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폭등을 한다면 뭐 거기서 익절을 해야죠. 그냥 폭등을 하면 폭락을 항상 이제 수반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 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는 R3와 파트너십 관계가 있고 그리고 스위프트사는 R3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BSN이 또 제가 이제 보니까 R3는 또 XRP랑 또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XRP랑 관련해서 통화 시스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자 그거는 뭐 옆에 한번 접어두고 어떤 게 있냐면 3월 22일 날 오후 9시에 네오하고 폴리 네트워크라고 또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랑 같이 상호작용하는 해커톤 참가자에게 크로스체인 기술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뭔가 발표를 하나 봐요. 3월 22일 날. 그리고 이게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온톨로지를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하니까 이거는 버려진 거냐, 이건 사라지겠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채널에서 언급을 하면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코인을 언급을 하고 하나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 와 이거 나 때문에 이거 구독자 돈 많이 벌었다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막 그러나요? 막 회원가입해주세요 뭐 후원해 막 이러나요?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언급했던 코인이 몇 개 안 될 거예요. 근데 네오랑 온톨로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버려질 코인이 아니라 BSN에서는 네오를 언급을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네오를 통해서 NFT 발행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가상자산은 인정 안 하는데 NFT는 또 인정 안 한다는 또 이상한 또
이상한 또 그 어떤 표현을 써서 지금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데, 온톨로지와 네오는 악어와 악어새예요. 악어가 네오고 악어새가 온톨로지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뭐 손절할까? 손절하고 뭐 비트와 이더를 사야 되지 않냐라고 어저께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 이제 시즌이 분명히 어느 순간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급등을 하면 그때 이제 비트로 바꾸세요. 비트로. 예. 비트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네오랑 온토를 샀었던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라질 코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 정부가 딱 버티고 밀어주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번 이 발표를,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네오랑 폴리 네트워크하고의 이번 발표를 코인텔레그래프가 중심에 서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랑 코인데스크 이 두 개 양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굵직한 두 개의 미디어사예요. 저도 그 두 개의 미디어사 위주로 기사를 많이 보거든요. 대부분의 기사. 그리고 많은 다른 미디어들, 짜잘한 잔챙이 미디어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고 많이 인용을 사실 많이 해요. 예. 이거는 글로벌한 거기 때문에 사실 코인텔레그래프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제가 봤는데 코인텔레그래프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국적 크립토 전문 미디어사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3월 22일 날 발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윌리우라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인 비트코인 추세를 잘 보는 분인데, 밤감기가 있었죠. 밤감기가 있으면서 이게 사이클대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또 이 정도 완만하게 급등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이클이 깨졌다라는 표현을 윌리우가 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직각, 90도와 같은 그런 각도는 점점 안 나와요. 그래서 설상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승인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자본이 들어오겠지만 5천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개당 5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이게 한 달 안에 1억이 갈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제도권 수용이 되면 주식시장과 같이 저는 이제 점점 변해지면서 서서히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게 사실 제가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지금같이 급등락이 반복되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을 건 없어요. 장투하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멘탈만 나가지. 그래서 비트코인 위주로, 비트코인 특히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급등하고 알트코인들은 거의 뭐 피를 흘리고 이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요런 완만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이 앞으로 요런 사이클이 끝나고 요런 사이클이 온다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런 완만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나머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아니면 뭐 체인링크라든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거의 뭐 피를 흘렸어요. 얘랑 똑같아요. 지캐시, 호라이젠 다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사실상 진짜 중장기로 보면 수익률 면에서 비트 이더보다 향후에 진짜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급등락의 반복이 사라질 가능성이 윌리 우가 제시하는 이 데이터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비트와 이더 위주보다는 좀 다변화해서 좀 알트코인들도 좀 알찬 펀더멘탈이 강한 그런 코인들은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포진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비트하고 이더 위주로만 막 이렇게 계속 막 몰려갔었잖아요. 그것도 뭐 사실이고 앞으로도 물론 상승을 하긴 하겠지만, 근데 가격적인 퍼포먼스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30% 정도는 비트와 이더를 가지고 있는 게 뭐 그게 낫다라고 판단하긴 하지만, 그리고 바이낸스에 있는 지캐시, 젠, 와지르 25일 트래블률 이후 나중에 업비트로 이동시키는 거 문제 없을까요? 말들이 분분해서 헷갈립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는데, 업비트 공지를 보면 3월 25일 날 트래블률을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고를 중심에 두고 업비트도 이 콜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바이낸스도 콜드 스토리지를 사용해요.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FATF에서 나와 있는 권고안을 따라줘야 따라줘야 그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거든요. 근데 업비트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걸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FATF 트래블류를 다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트고를 중심에 두고 콜드 스토리지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이 의미하는 바가 업비트에서 사실 디테일하게 지금 공지를 안 했어요. 어떤 거래소는 내가 거기다가 코인을 못 보내. 이게 아니라 만약에 바이낸스 사용자와 업비트를 사용하는 동일 인물들이 똑같다라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인출하고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송금하고 받고의 어떤 그 문제에 문제될 건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디테일하게 공지가 근데 어쨌건 중심 축을 둬야 될 거는 비트고는 대부분의 대형 거래소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지캐시랑 쟤는 업비트에 지금 상장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보내고 싶어도 보내실 수 없고 와지루도 보내시고 싶어도 보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뭐 향후에 상장은 물론 되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트래블룰이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근데 만약에 이 동시에 이 코인들을 XRP로 환전해가지고 XRP를 한국 업비트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거를 돈 쓰실 일이 있으시면 원화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근데 만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야. 업비트랑 바이낸스랑 끊어버린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찰리님 항상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코인 투자에 대한 확신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은 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채굴로 계속 물량이 늘어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가격도 현재 가격에서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찰리님 관점으로 도지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도지코인을 제가 70원 옛날에 70원 그때 언급을 좀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근데 제가 아는 걸로는 북미에서 실사용될 결제 코인 중에 대표 코인이 도지코인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도지코인을.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단기적인 해프닝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러는 것 같진 않고 뭔가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과 같이 그리는 그림이 있겠죠. 본인 친분이 있는 지인이 도지코인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인들 중에 예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더리움보다 인지도가 높은 게 도지코인이었어요. 이해를 하시나요? 비트코인 다음 도지코인이 인지도가 높았어요. 그 얘기는 실제로 만약에 결제에서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도지코인 위주로 북미에서는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떠돌아다닌 얘기는 분명히 제 뇌피셜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려 계셔가지고 부정적인 언급을 하시는 분들 있으면 거기에 막 이렇게 치우치고 막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코인이 역사와 전통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도지코인 자체가. 사람들은 되게 이게 밈코인이다 해가지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알아도 내가 그냥 살짝 알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휘둘리고 하나의 어떤 그 중심 축을 두고 막 그 부정적인 견해를 피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본인 자신이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야 투자에서 승리를 하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임팩트 있는 뉴스는 오늘은 못 전해드린 것 같은데 어쨌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도 올라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코인들도 뭐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비트코인만 추세적인 방향성이 나쁘지 않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사이드 횡보만 해준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